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애자일직이라는 이 새로운 단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건지,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커리어나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심장 같은 곳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인데요. 바로 Agile 더하기 AI는 Agile AI다.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애자일 AI. 자, 그럼 바로 그 지정부터 시작해 보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뭐랄까 또 하나의 그럴듯한 신조어 아닌가 싶었어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기존에 있던 애자일 방법론에 AI를 그냥 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걸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이다. 심지어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왜 시대정신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이끄는 동력부터 봐야거든요. 이 기획안의 저자들은 그 원인으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에이전틱 AI의 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챗봇 수준이 아니고요.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앱까지 실행시켜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약간 무서운데요. 스스로 일하는 AI라니. 그렇죠. 그래서 자료 첫머리에 아주 단호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네. 변화는 원치 않지만 변화는 이미 와 있다. 와. 이건 우리가 이 흐름을 받아들일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전틱 AI와 에이자일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에이전틱 AI가 기술의 발전 그 자체라면 에이자일 AI는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에이전틱 AI가 기술 자체의 자율성, 다시 말해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혼자 일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에이자일 AI는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실문을 던져요. 이렇게 강력해진 AI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더 민첩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아, 비유하자면 강력한 새 엔진, 즉 에이전틱 AI가 나왔을 때 그 엔진 자체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엔진을 단 자동차를 몰 새로운 운전법, 바로 에이자일 AI를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패러다임인 거죠.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개념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AI가 점점 더 많은 걸 자동화할수록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야 하나?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에이자일 AI라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현대적 직장인에서 AI 동반자로 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운전자의 모습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AI 동반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 단어가 바로 애잘직, AI 잘 쓰는 직장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애잘직은 단순히 최신 AI 툴 몇 개 더 잘 다루는 사람,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건 그냥 AI 사용자일 뿐이죠. AI 동반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사용자랑 동반자는 확실히 어감이 다른데요. 동반자라는 건 파트너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동반자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AI가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논리적 추론에 강하다면 인간은 그 결과를 보고 공감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직관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답을 얻는 관계가 아니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바로 AI 활용법의 셜록 홈즈식 접근입니다. 셜록 홈즈요? 갑자기 탐정 소설이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AI를 왓슨처럼 활용하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냥 조수 왓슨이 아니라 사건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왓슨이죠. 이걸 실제 마케팅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AI한테 우리 신제품 광고 문구 10개만 뽑아줘 라고 지시하고 끝났을 거예요. 이건 그냥 AI를 비서로 쓰는 거죠.
그쵸. 저도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하지만 셜록 홈즈처럼 접근하는 애잘직은 다릅니다. 먼저 1단계 분석. AI를 활용해서 시장의 온갖 데이터를 긁어 모아요. 고객 리뷰, 경쟁사 동향, 소셜미디어 버즈 같은 것들요. 이건 마치 셜록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발자국이나 담배꽁초 같은 온갖 단서들을 수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추론. AI에게 이 데이터들 속에서 뭔가 이상한 패턴이나 예상 밖의 상관관계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결과 요즘 고객들은 제품의 가성비보다 구매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난 아주 날카로운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벌써 일하는 방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단계 조합. 여기서 인간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AI가 찾아준 시간 절약이라는 가설과 우리 회사만이 가진 고유한 철학,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조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단계 실행. 이 조합된 전략을 바탕으로 AI에게 광고 카피 초안, 이미지 시안, 타겟 고객층 분석 같은 걸 요청해서 실제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어떤가요? 단순히 질문하고 답 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업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AI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거네요. 일의 주도권이 여전히 저한테 있고 AI는 저의 추리와 판단을 도와주는 가장 유능한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아, 저부터라도 당장 셜록 홈즈처럼 일하는 방식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저 혼자 이렇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회사 시스템이나 상사가 그대로라면 결국 제 노력도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이 자료가 조직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의 고군분투만으로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자료는 AI 기반 조직의 구조와 흐름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상상도가 아니고요. 이미 국내외 유수 대학과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변화의 징후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새로 그린다니 정말 큰 변화인데요. 혹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OKR 세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의 약자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와 그곳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핵심 결과를 명확히 하는 성과 관리 기법입니다. 아, OKR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왜 AI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AI 시대의 조직은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서마다 목표가 다르고 뭘 중요하게 보는지 기준이 다르면 속도를 낼 수가 없죠. OKR은 조직 전체가 투명하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주고요. AI는 그 핵심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조직 전체가 한 곳을 보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이 외에도 변화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장이나 CEO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당근과 채찍 같은 변화관리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까지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고방식 변화부터 조직의 성과 관리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애잘직이라는 개념이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 체계성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애잘직이라는 개념이 철학에서 시작해서 모델, 교육, 운영,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밸류체인으로 설계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정책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이라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보통 이런 논의는 우리 모두 AI를 잘 써야 합니다. 이런 구호나 선언에서 끝나는데 이 자료는 그걸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업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대부분 철학이나 비전만 있고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교육이나 운영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공감대가 없어도 실패하죠. 이 밸류 체인은 그 모든 연결고리를 아주 촘촘하게 엮어놓은 겁니다. 왜 해야 하는가 철학부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모델, 어떻게 역량을 피울 것인가 교육,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운영, 그리고 이걸 지속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인가 정책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요. 변화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신규어 자료화는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애잘직 아카데미 사업 기획서부터 시작해서요. 당장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6시간짜리 애자일 띵킹 워크숍 상세 커리큘럼, 더 나아가서는 온오프 융합형 8주 교육 프로그램 설계안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건 애잘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장 조직에 가져다 심고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솔루션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그 안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야 할 애잘직이라는 새로운 직장인 모델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AI를 셜록 홈즈의 파트너처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탐정 같은 직장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몇 개를 더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와 일방적인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 그러니까 공감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 역할을 어떻게 더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기술의 시대, 인간의 새로운 역할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자료는 조직이 애잘직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자료에 AI 교직원의 10년 성장 로드맵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각자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AI 사용자가 아닌 AI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 같은 AI 동반자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10년 로드맵을 그린다면 그 첫 해의 모습은 어떨까요? 단순히 프롬프트를 더 잘 쓰는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 가장 먼저 마스터하고 싶은 당신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